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을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이 난리도 아니죠. 나스닥과 비트코인 모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금일 오전 코스피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무려 장중 8%의 폭락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의 하락은 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건데요. 바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죠. 이런 시장에서 알트코인인 시바이누의 가격 또한 하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코인 시장 시즌 종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처럼 시장이 전방위적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이 시장에서 기관들과 세력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들의 공포감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JP모건 경기 침체 확률을 60%로 높였고 빌 에크먼은 경제적 핵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우리들의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단언컨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하락장이 아니라 역대급 대폭등장이라는 사실 지금부터 풀어드릴 건데요. 아마 아직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참고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우리는 코인과 유동성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비트코인 가격 차트와 M2 통화 공급량 차트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둘은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상관관계는 0.94포인트로 사실상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에게 개별 코인의 이슈, 시바이누만의 이슈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이러한 이슈들이 시바이누의 가격에 반영되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선 이런 글로벌 유동성의 공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시경제라는 게 복잡해 보이기만 하는데 코인 가격이랑 뭐 그렇게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은 그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무지막지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그의 진짜 목적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풀어드릴 겁니다. 트럼프가 미 연준에 일관되게 요구하는 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금리 인하죠. 앞서 미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금리 인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우리가 앞서 확인했듯이 이 금리 인하가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합니다. 유동성의 공급을 통해서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금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죠. 바로 미국 연준이 정합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 파월은 현재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를 이유로 금리 인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이 트럼프가 더욱더 강력하게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은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비용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관세로 인해 유발되는 이 비용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되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즉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끔 의도적으로 트럼프가 만들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당장은 파월이 공개적으로 대단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연준은 뒤에서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대비해 이미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준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연준은 RRP 역환매 조건부 채권의 금리를 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했는데요. 이 역환매 조건부 채권의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 않고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 머니마켓 펀드에 잠들어 있는 역대 최대치의 자금을 활용하면서 말이죠. 이 머니마켓 펀드라는 것은 유동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서 일시적인 자금 관리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앞서 우리는 미 연준이 역환매 조건부 채권의 금리를 인하시킨 부분을 확인을 했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RRP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면서 이 머니마켓 펀드에 잠들어 있는 역대 최대치의 자금이 RRP에 예치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다른 투자처, 주식, 코인과 같은 위험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당장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시장 내 유동성을 증가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앞의 하락에 속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유동성 공급을 통한 거대한 상승의 그림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현재 알트코인들이 역사적 저점 구간에 도달을 했고 과거 비트코인의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거대한 상승이 나타나기 전에는 항상 가격의 폭락이 나왔다는 점, 마이너스 50%의 폭락 이후 가격은 강한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4% 가까이 하락이 나온 이후에 코인 시장은 대상승으로 진입을 했었습니다. 상승 추세 중에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가 넘는 이러한 조정 구간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번 상승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세력들은 악재를 활용해 우리들의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고 개인들의 매도를 최대한 이끌어낸 이후 다시 한번 시장의 가격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이 반복되는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시바이누 코인에 반드시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이례적으로 미국 정부가 알트코인인 시바이누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이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이들의 계획에 시바이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블랙록의 펀드 지갑에서 발견된 시바이누와의 숨겨진 연결고리, 시바이누 코인의 가격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끌어올려줄 이어지는 후속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보이는 제 번호로 후속 정보라고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득이하게 제가 영상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최근에 다른 유튜브 채널이랑 커뮤니티에서 제가 한 시바이누 분석 내용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대로 가져다 베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후속 정보는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구독자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놓았으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후속 정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는 가감없이 모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상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나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은 자유롭게 댓글 또는 저한테 직접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4월 7일 시바이누 분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